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뭐, 오늘은 뭐, 아니까, 제가 한국에 있으면 같이 그냥, 뭐, 끝나고 맥주라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일단 뭐, 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올해가 이번이 마지막 학기인가요? 이번 학기 들으시면 졸업하시는 거예요? 입니다. 1학년, 2학년 분 섞여 있습니다. 아, 섞여 계세요? 예,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뭐, 특별한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무슨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일단 우선 하시고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같은 거 계세요? 막상 안 떠오르세요? 음, 바로 진도 나갈까요? 진도 나갈까요? 그래요. 아,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뭐 이런 게 보기 전에 어 우리가 이전에 6월달 5월 말 6월 달에 할 때는 또, 저기 있네. 그 주로 개념 위주로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다루지는 않았고 제가 주로 이제 들었던 게 그러니까 디지털 디스럽션, 그러니까 막 요즘 기업 환경이 막 바뀌는 게 대부분 테크놀로지, 디지털 테크놀로지 때문에 바뀌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 살아남기 힘들고 그러니까 thrive and survive라는 말도 썼는데 하여튼 번영하기도 힘들고 살아남기도 힘든 어떤 그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그 다음에 뭐 그 모델 중에서 이제 플랫폼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도로 작동되는지 그 밸류를 형성하는 과정이 기존과 다르다는 말씀드렸고 하여튼 이런 위주의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방법론 빅데이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프로젝트를 할때 그러니까 PM이나 프로젝트 매니저나 매니저를 어떤 그런 퍼스펙티브로 관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념적으로 많이 했었고요. 이번에는 케이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실제 사례들이거든요. 실제 사례들로 어떻게 이 기업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공하고 그리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제로 진행하면서 이제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실제로 있었던 사례를 위주로 아주 깊이 있게 이제 디스커션 할 거예요. 그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우선 그래도 몇 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선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배웠던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리뷰를 제가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좀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부터.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이 도대체 뭔지, 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그 사용하는 모델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두 가지 옵션을 드릴 거고, 그거를 이제 먼저 마인드를 딱 갖고 계시면 이 케이스 스터디를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이제 디스커션할 케이스는 테트라팩이라고 굉장히 이제 전 세계 넘버원 이제 패키지, 우유팩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패키지 그다음에 뭐 주스라든지 아니면 이런 형태의 그 진공 상태로 이제 살균 있는 처리는 이제 패키징 하는 그거로서 사실 세계 넘버원인데 그 회사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특히나 이제 이게 최신 케이스예요. 2018년도, 9년도니까 실제로 이제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 아까 뭐 여기 그 계신 분 중에 건설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스마트 건설 현장 이런 것도 고민하신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커넥티드 스마트 팩토리, 그 팩토리가 공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스플라이 체인 전반에 거쳐서 이게 이제 어떤 테크놀로지 써가지고 커넥트 되고 그 커넥트 된 것들이 스마트한 팩토리가 되고 그게 실제로 고객과 연결이 돼가지고 고객의 밸류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델이 되는지를 다루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실제 다루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팀을 이제 만들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 팀을 만들어서 그 사례를 여러분들이 먼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 거예요. 한 2, 30분 정도로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리딩을 다시 이끌어나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리딩을 이끌어나가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제가 저기 일본의 그 박 교수님한테 수업 이전에 들으셨죠, 지금 바로 전에. 그렇죠. 그 케이스 웨스턴에서 공부하신 후배님인데 그분께서 좀 약간 좀 아주 인텐시브하게 티칭을 했다고 해서 이제 홍 교수님이 저보고 좀 살살 해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내가 좀 살살 재밌게 하는 거로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담을 안 드리고 같이 이제 그 케이스를 고민하고 일단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팀을 그전처럼 마찬가지로 네 팀을 만드시고 각 팀이 하나씩 제가 오늘 하는 그 사례 빼고 나머지 4개가 돼 있어요. 그걸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팀을 이제 선정하셔가지고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한 2, 30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너무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미리 한번 공부하시라고 제가 이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뭐 마지막 시간은 제가 이제 저번처럼 끝나기 전에 이제 이게 랩업 이제 서머리 하면서 여러분들 기말고사 치시는 것 제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게요. 혹시 뭐 다른 궁금한 점 계세요? 그래요. 그러면 진행을 해볼까요? 자, 제가 자료를 제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 보셨으면 좀 비슷하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잠시만요. 자, 화면을 공유를 하고 이 화면을 공유를 하는 게 낫나? 자료 보이시죠? 그렇죠? 자료 보이시죠? 예.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이게 인더스트리 4.0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개념을 다시 리마인드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거고요. 다음 주에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거고, 그다음 오늘은 요거 이외에 여기 오늘 할 건데, 요 개념 정리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테트라팩 케이스 디스커션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일단 리마인드하는 입장에서 4차 산업이라는 게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막 이제 다 아실 거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IoT라는 개념이 이제 오늘 특히나 디스커션할 테트라팩이 이 인더스트리 4.0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사실 인더스트리 4.0을 위해서 만든 케이스고요. 그래서 거기서 센서 데이터가 공장에서 실제로 그 이퀴프먼트에 부착이 돼서 그 센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하루에도 이제 뭐 10억 개 정도의 데이터를 모은다고 합니다. 그런 IoT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이제 IoT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걸 디스커션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분석하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어드밴스드 애널리틱스라는 것도 솔루션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머신러닝이라는 개념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기억나실 거예요. 그 케이스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 4차 산업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고 4차 산업을 한마디로 말하라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 케이스에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란 말이 나와요. 4차 산업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다. 왜 그런지를 한번 간략하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이 현실과 우리가 터치 가능하고 내가 보고 만지고 하는 이 현실과 실제로 그 IoT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 때문에 그 사이버 컴퓨터 세계에 있는 그 사이버가 혼합이 되어 가지고 퓨전 된 거죠. 그죠? 퓨전 돼 가지고
뭐가 현실이고 뭐가 실제로 그 가상인지가 구분하기 힘들 정도. 예를 들어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그거죠. 그 티켓. 우리 공항이나 기차 타러 갈 때 옛날에는 그 종이 그 보딩 패스라든지 기차 표가 없으면 못 탔잖아요. 그게 실제 티켓이었거든요. 이제는 그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원하면은 실제 티켓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1010101010이라는 어떤 그 디지털 숫자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우리가 원하면은 콜 해가지고 불러 쓰면 돼요. 프린트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보여줘도 되고. 이게 티켓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거죠. 내가 그 탈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저장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그 다음에 뭐 택시 같은 경우 우버라는 택시, 뭐 지금은 카카오 택시, 카카오도 자체적으로 이제 고급 택시를 하는 것처럼 그 우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있는 거죠, 어딘가에. 근데 내가 콜을 하는 순간에 택시가 돼서 날라오는 어떤, 그리고 지도상으로 막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 현실과 이 사이버가 이 혼합이 되어 있는, 이제 온탈라지라는 말 쓰는데, 우리 이제 존재학, 존재론에서 이 존재가 도대체 뭐냐 이거지. 서비스나 프로덕트나 이 존재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사이버 피지컬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혼합이.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이 점점 더 가속화될 거고, 우리 주위에 있는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 제품과 서비스가 실제로 사이버 피지컬화 될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을 4차 산업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최근 100년 동안에 가장 큰 회사들 리스트를 보면은, 그죠? 100년 전, 그리고 50년 전에 이쪽은 이제 제조업이나 이쪽이었는데, 매스 프로덕션에는 제조업, 그러니까 규모 경제에 기반한 제조업이나, 그 다음에 50년이 지난 데에서는 이제 정보통신, 3차 혁명이죠. 이게 이제 4차 혁명에서는 주로 플랫폼, 그러니까 4차 산업에 기반한 플랫폼 회사들이 1, 2, 3, 4를 차지하고, 재미나게도 이제 점점 더 이 회사들의, 그때가 제가 들을 때만 한 게 이렇게까지 안 비쌌어요. 근데 8월 말에 드디어 그 애플이 2천조를 넘었죠. 2,200조, 그러니까 2,500조까지 갔어요. 지금 그저께 한 2,000조까지 떨어졌어요.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아마존도 하여튼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플랫폼 베이스의 이런 1, 2, 3, 4, 5가 마켓, 미국 전체 마켓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이더라고. 점점 더 가속화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더 가속화되는 거, 점점 더 빨라지고, 하지 않게 되면은 정말 사업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 간다는 거. 그래서 4차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항상 그 한국 신문을 꼭 보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서 그 신문사의 기술 대부분 다 보는데, 최근에 자주 보는 내용이 대기업들이 이제 SK도 그렇고 뭐 삼성도 그렇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장 큰 파도로 떠올랐던 건 맞고요. 그러니까 총수가 직접 지도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말이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말이 아니게 된, 실제 현실화되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플랫폼 베이스와 플랫폼이 아닌 이전에, 예를 들어 BMW는 플랫폼 베이스가 아니고 우버는 플랫폼 베이스, 같은 인더스트리, 그리고 메리엇하고 에어비앤비 두 개를 이렇게 각각 비교해 보면 극명한 차이가 있죠, 그죠? 아주 적은 인플로이로 더 많은 마켓 밸류를 창출하는 그런 구조. 왜 그런지 우리가 그때 했죠, 그죠? 디스커션. 이런 플랫폼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에셋, 자산을 갖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밸류를 내부에서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죠? 에어비앤비는 호텔이 없고 자기 건물이 없어요. 우버는 자기 택시 하나도 없고, 그죠? 그게 가능한 게 기억나세요? 밸류를, 프로덕트나 서비스 자기가 안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에셋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었죠? 기억나세요? 이 밸류가 어디서 만들어졌던지 기억나세요, 혹시? 기존에 이 포터의, 이 마이클 포터의 그 밸류 체인은 이렇게 서플라이 들어가서 만들어서 내보내는 게 였는데, 여기서는 아니죠. 좀 이따 제가 다시 디스커션 할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고요. 이전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서머리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복습. 그러니까 왜냐하면 케이스를 하려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머릿속에 다시 끄집어내지 않으면 케이스를 디스커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이제 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켓을 이렇게 현 비즈니스를 바꾸는 이런 힘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세상, 초연결 세상, 네트워크, 그 다음에 연결되다 보니까 데이터가 막 생기는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 시대,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밸류를 어떻게 만드냐면 플랫폼 베이스로 밸류를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게 회사라는 어떤 그런 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기업의 그 개념을 바꿔가는 중이에요. 기업의 도대체 무엇인가? firm theory라고 있어요. 그 조직 이론이나 이쪽을 하신 분 잘 아실 텐데, 그 firm 회사라는 게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이 있는데, 그거를 한 두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 firm 이론은 이제 트랜잭션 코스트 이코노미라고 이제 내가 제조하는 비용과 아니면은 밖에서 마켓이 만드는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더 싼 거 위주로 한다. 마켓에서 구매하시는 게 더 싸면은 내가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사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들어서 펌 티어리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트랜잭션 코스트 이코노미라서 그 윌리엄스라고 버클리 교수님이었는데 한 4, 5년 전에 받으셨죠, 노벨상을. 그 이전에도 받았고 다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회사는 이거였거든요. 서비스 회사든 아니면은 제조업이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 수요 예측에 근거해서 디맨드를 하죠. 내년에 얼마가 팔 것이다.